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자, 간만에 오는 비가 정말 반갑죠.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비 소식처럼 사실 부부관계 횟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면 반가울까요? 자, 비가 우리 온 땅에 생기를 부어주듯 부부간의 성관계도 건강은 물론 부부 사이를 더욱 튼튼하게 한단 말입니다요. 자, 오늘 여러분의 솔직한 질문 또 상담 생각 모두 받겠습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실 분 모셨어요. 행복한 성문화센터의 배정원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정원 대표님 지난 겨울에도 한번 네. 출연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네, 너무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뵙게 돼서요. 자, 성이 행복한 건가요? 그 성은요, 네. 보통 이제 우리 보통 성이라고 하면 섹스라는 생각만 하는데, 네. 섹스는 성 중에 아주 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분인 건데, 우리가 자꾸 성을 얘기할 때는 섹스 얘기를 하니까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네. 사실 이 성은 육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그리고 정서적인 상대하고 갖는 관계의 건강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건강에. 굉장히 예. 그렇게 건강에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네,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독 섹스리스가 많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글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섹스리스의 정의부터 잠깐 좀 짚고 갈까요? 섹스리스는요. 네. 일단은 이제 횟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도 안 하면 섹스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만족도로 보면 왜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상대가 좀 덜 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왜 상대가 부족함을 느끼면 섹스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섹스 오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각방 쓰고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우리나라하고 각자 부부 사이의 일을 모르긴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유난히 섹스리스가 많아요. 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서구 쪽은 특히 섹스하고 사랑이 거의 이렇게 같은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네. 부부간에 섹스가 없어지면 이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부가 섹스도 안 하면서 같이 살 수가 있냐 네. 이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면 일본하고 한국은 섹스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그 생활 자체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네. 소모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에서 빨리빨리 끝나고 집으로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로 계속 업무의 연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하기 어렵고 또 어떤 젊은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능 방송, TV 방송에서 하는 예능이 너무 심야에 많이 있어서 그거 보고 나면 피곤해서 못 한다고 얘기도 네, 하고요. 네. 또 아이들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 낳고 나서 섹스리스 되는 경우 많고 그렇죠. 청소년들이 너무 늦게 다니잖아요. 네. 또 우리는 애들 너무 늦게 재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섹스리스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빡빡하고 시간이 없고 네.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네. 삶의 질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그렇죠. 많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는 결혼하면 네. 부부 중심이 아니라 항상 왜 이렇게 가족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특히 엄마나 이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편을 뒷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서로. 네. 그래서 섹스리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네. 아이들 때문이라도 또 성관계 횟수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아이들이 혹시 또 눈치채거나 네. 그러면 어떡할까 네. 이런 걱정도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찍 재우기도 해야 되고요. 네. 우리는 애들이 너무 늦게 자요. 네. 그래서 일찍 보통 외국 가면 9시면 다 재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9시에 재우는 것 그리고 또 방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아파트 구조가 굉장히 좀 그 프라이버시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다 들리고 네.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네. 여러 가지가 섹스리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제 아이들 얘기 나와서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혹시라도 네. 엄마 아빠의 그런 이제 부부관계 눈치를 네. 채거나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네. 사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가 질문지 보니까 다 큰 아이들이 부부관계 하는 거 봤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다 큰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걔네들은 어른들이 하는 그 사랑행위라는 걸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꼬마들이
보고 또 꼬마들도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좀 충격을 받는 애도 있는데요. 충격을 받는 아이한테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뭐 그걸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이 엄마랑 아빠랑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아는 방법이야. 어른들은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주 꼬맹이 같으면 엄마랑 아빠랑 어저께 레슬링 좀 했어. 엄마가 이겼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제일 문제는 그 부모님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네. 들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제 아이들 레포트, 대학생들 레포트 보다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성관계 하는 걸 보셨대요. 근데 왜 애가 보기에는 엄마를 막 아빠가 이렇게 누르고 막 때리는 것 같고 엄마 막 신음소리 내고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아빠가 엄마한테 되게 못되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나중에도 좀 성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네. 그런 경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지도 못하는 네. 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우리나라가 특히 성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맞아요. 것이 좀 금기시 되었었잖아요. 네. 요즘은 조금 그래도 많이 좀 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또 어떤 땐 너무 오픈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느 예. 정도 수위가 되어야 될까? 보면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잘 모르면 너무 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왜 정보가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네. 예. 뭐 아이들한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네. 이 성 이야기를 요즘에는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부작용도 좀 있진 않을까 싶어요. 성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건강한 담론보다는 네. 왜 너무 재미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 정말 저렇게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섹시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송에 나오는 아이들의 옷차림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혹은 뭐 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도 뭐 얼마든지 클릭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야한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을 길러주셔야죠. 네. 없앨 수는 없고.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예전에 이제 가부장적인 네. 그 시대도 있었고 또 남자들이 너무 성적인 그런 욕구 그 충족으로만 많이 생각을 네. 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부간의 네. 관계로 생각을 안 했던 네. 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거를 좀 오픈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하고 네. 아름다운 부부관계, 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섹스를 어떤 왜 좀 야한 흥미로운 걸로만 자꾸 터치를 하는데 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소통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건강적으로도 섹스를 많이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제 중년 이후에 흔히 네. 이제 속설로 좀 네. 성욕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데 정말 그게 그런 건가요? 중년 이후에 떨어지는 건 여자들은 좀 귀찮아하는 게 많아지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노화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생활 자체도 지루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왜 흥미로운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남자들이 40대가 되면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1년에 1에서 30 뚝뚝 떨어져요. 네. 지루하게 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둘이 어떻게 마음 가지고 어떤 이벤트들을 그러니까 잔잔한 로맨스들이 좀 많으면 그걸 좀 막을 수 있고요. 여자들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성욕이 높아지기도 해요. 중년 왜냐하면 이후에. 네. 40대 이후에는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이미 젊지 않다라는 걸 알죠. 아직 늙지 않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몸이 자꾸 그 섹스를 원하고 또 왜 생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외도도 많이 하고 성욕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폐경기가 되면서 약간 성욕이 주춤하고 그 이후에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부부의 관계가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네. 지금 잠깐 외도 얘기를 잠깐 네. 해주셨는데요. 네.
배우자가 성적으로 외도한 사실을 알았을 때 네. 그 마음의 상처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죠. 네.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그 극복을 하려면 남편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자든 남자든 바람을 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져 있어요. 그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경험이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상대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나는 이제 네. 왜 매력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괴감도 느끼고 그렇죠. 그 배신감도 느끼기 때문에 보통 보면 여자들이 거의 의부증처럼 움직일 때가 많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네. 계속 그 핸드폰 체크하고 막 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럴 때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오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휴대폰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신뢰로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리고 외도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배우자를 네. 다시 받아들이기도 너무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그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외도한 젊은 부부들 상담을 했었는데요. 한 번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이 다시 온들. 근데 네. 꼭 그렇게 뭐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물론 네. 습관적인 외도나 이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 한 번 정도의 외도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였고 흔들렸던 거면 사랑이 아니라 흔들린 거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온 세월을 생각하면 어느 게 더 무거운가 좀 생각해 보실 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외도 한 번으로 오히려 그 외도를 딛고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외도했기 때문에 날 배신했고 이게 끝이야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할 때 어떤 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분명히 외도는 어쨌든 둘 다 좀 잘못이 있죠. 외도한 사람이 더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계를 고치라는 경계 경보죠. 예, 네. 그래서 전문가를 찾거나 주변에 아주 현명한 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는 둘이 풀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현명한 얘기를 해주고 도와주시면 네.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이제 부부 사이에 속궁합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요? 그거 참. 보통 보면요. 네. 심지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속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져야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네, 또 그런가 하면 동거를 하는 이유가 속궁합을 맞춰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네. 속궁합은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성기가 규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몇 센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잘 맞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말 속궁합이라는 건 섹스 자체가 서로 알아가는 대화의 방식이기 때문에 대화가 그렇잖아요. 계속 이야기가 주고받고 정보가 많이 올수록 훨씬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 섹스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예, 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섹스는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속궁합은 어떻게 보면 탁 정해진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맞는 아기가 네. 맞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점점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한마디로 소통을 해가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네. 가운데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졸혼이라는 단어가 마치 유행처럼 네. 요즘에 트렌드처럼 많이들 맞아요. 등장을 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졸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사실 속궁합이 안 맞거나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졸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지만 졸혼을 하고 나면 성생활은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조론은 성생활에 대한 요구도 안 받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건 이혼할 만큼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네. 하지만 부부로서 어떤 뭐 의무나 이런 걸 별로 안 하고 싶을 때 조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방송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조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론의 의미를 정말 왜 그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하지만 결혼은 유지하자. 이런 걸로 간다면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생활이라는 부분에 분명히 로맨스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경 안 쓰고 누구를 만나든지 신경을 안 쓰지만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각자.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왜 이 정서적으로 나는 없는데 나는 한다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쿨한 척했지만 사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하고 사랑을 막 속삭이고 맨날 만나고 섹스도 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요. 그럼요. 관계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쪽으로 계속 투자가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조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얘기지. 네. 저는 그거는 거의 이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성숙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왜 그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 안 하는 그런 성숙한 부부라면 굳이 조론이라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드는 만큼 서로 좀 독립적으로 살고 상대방의 삶의 그 어떤 태도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조론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쿨하게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유지 안 할 거니까 그 안에 역할을 안 할 거니까 우리 각자 밥해 먹자. 이 정도는 괜찮지만 네. 그게 아니라 왜 프라이버시를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나이 들면서 이제 성 이야기를 하면 네. 아유 이 나이에 무슨 다 네. 늙었는데 뭐 네. 가족끼리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가족끼리라는 농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가족끼리 하면 누구랑 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나이 들어서의 섹스는 사실은요. 30대의 섹스가 40대를 결정하고 40대의 섹스가 50대를 결정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좋아질 수 없어요. 물론 네. 40, 50대까지는 그래도 왜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데 60대가 되면 이제 고집들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막 성관계를 다시 시작을 하고 회복을 하고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젊어서부터 서로의 관계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 굴러가는 관계가 아니라 남녀의 사랑이든 부부의 사랑이든 이거는 정원 가꾸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관심이 없으면 황폐해지기 마련이고 네. 그리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방 쓰고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아내는 침대에서 자고 아내는 침대 위에서 자고 남편은 침대 아래서 자고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점점 주변에서 네. 보면은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형태의 굉장히 가족들이 많죠. 많아요. 네. 네. 자, 5420님. 우리 아내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성관계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내분이 그러셨대요. 그게 왜 좋은지를 가르쳐 주셔야겠죠. 왜 좋은지 가르쳐주는 거? 남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애무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한테 성욕을 불러일으키고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건요.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돌보고 나를 참 예뻐하고 그래서 왜 뭔가 이렇게 내가 힘드는 일들을 좀 줄여주고 내가 좀 앉아있을 수 있게 해주고 예쁘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고 네. 이러면 여자들은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 네.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자분들이 과거에 내가 너무 바람도 피고 막 속 썩여서 지금은 좋아해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는데요. 지금 잘하시면 돼요. 여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잘못 다 용서한다는 아니지만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용서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덮어야죠. 네. 그러니까 부부관계 할 때만 네. 아내를 막 사랑하는 척 하지 그럼요. 마시고 그럼요. 평상시에도 네. 늘 아내한테 네.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죠. 사랑해주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설거지하는 남편이 섹시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전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왜 괜히 가갖고 뒤에서 백허그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섹스로 이어지는 거지. 섹스는 생활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네. 아내의 마음을 설레게 네. 아내를 네. 가슴 뛰게 만드는 네. 그런 남편이 사랑받는 남편이겠죠? 그럼요. 침대에만 올라가면 흥분하는 건 포르노에나 나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네. 자, 9414님. 우리 부부는 무늬만 부부예요. 아이고. 50대 초반까지 완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문을 잠가 버렸어요. 아내는 늙어 주책이라며 핀잔으로 일관하네요. 힘들어요. 답을 주세요. 이러셨어요.
아내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당신 여전히 예쁘고 당신 만지고 싶고 당신 살 닿고 싶은데 당신은 왜 그러는 건지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얘기는 침대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왜 드라이브 하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하면 좋아요. 서로 앞을 바라보면서. 네. 그럼 좀 덜 무안하고 그냥 되게 이렇게 무심하게 던질 수 있어요. 아, 드라이브 하면서 음악도 좀 틀어놓고. 네. 네. 여보, 난 당신 참 아직도 좋고 당신 살 네. 만지고 싶고 당신 여전히 예쁜데 그러니까 나는 좀 외로워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들이 네. 대화하는 방법을 좀 그쵸. 바꾸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성에 대한 대화는요. 평소에 부부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네네. 그래야 성에 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아무 네. 얘기도 안 하다가 성에 대화를 하면 주책이야. 어색하죠. 뭐 네. 그런 얘기 왜 해? 주책바가지가- 막 이럴 그렇죠. 수밖에 예, 없죠. 말꼬리를 딱 자르게 돼요, 여자들이. 네. 하기 싫어서. 그리고 상담 오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누군가 합리적인 한 사람이 이렇게 왜 뭐라고 할까요? 중개를 해주고 네네. 그리고 왜 방법을 제시해주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성에 대한 얘기니까 성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죠. 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약간 성을 터부시했던 네. 것들이 아직 인식이 좀 네. 남아 있어서 많이 오픈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하기는 쉽지 않은가 그렇죠. 봐요. 근데 그럴 때 도움을 받아야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섹스를 안 하면요 망가지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한테 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자의 발기는 성기의 미세혈관까지 산소가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성기에 피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발기가 잘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기가 잘 작동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의 발기는 피돌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성 관계는 피돌기의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하시는 게 좋고 남자들이 또 사정을 많이 안 하면 전립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내들은 또 섹스를 계속 안 하면 질이 이렇게 협착이 되거나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 아주 단순한 예로 몸에 있는 어떤 부분도 쓰지 않으면 퇴화돼요. 아,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왜 한쪽으로만 이렇게 씹으면 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네, 왜 비대칭 되고요. 이가 약해지고 상대 이가 약해지고 이러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부부관계 섹스도 안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전 규칙적으로 밥 먹듯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의 성관계가 이제 네. 물론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네. 좋겠지만 예를 네. 들어서 그냥 남편이 원하자고 해서 막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게 네. 아니고 서로 그리고 남자만을 위한 게 결국 그럼요. 아니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제우스하고 헤라가 서로 싸웠어요. 네. 하면 누가 더 좋아? 네. 이러면서 네가 더 좋지. 이러고 싸웠는데 네. 헤라가 절대로 양보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우스가 열받아갖고 그 테레시아스라는 한 존재를 불렀는데 네. 이 사람이 뱀의 교미를 방해를 해갖고 저주를 받아서 반은 여자로 살고 반은 남자로 살았던 네. 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어느 때가 더 좋았냐 이랬더니 망설이지도 않고 여자일 때 9배가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얘기 뭐냐면 네. 여자한테 섹스는 훨씬 더 행복한 네. 그런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가 진화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네. 이거를 그냥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러는 네.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건강한 남녀의 건강한 네. 부부 생활을 위해서 네.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섹스를 같다는 하시는 생각이 드네요. 분들이 분명히 정서적으로 관계가 좋아요. 네. 그래서 섹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힘든지 슬픈지 괴로운지 금방금방 알아차려요. 네, 맞아. 그럴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잘 안 되고 네. 또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이 애무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여자가 원하는 섹스를 좀 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0210님, 저는 아내랑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망이 자꾸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내한테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라고 하시죠. 네. 뭐 오늘은 정장을 입고 좀 나와줘. 뭐 이런 부탁을 좀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게 네. 그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요. 몸으로 잠깐 만나는 게 그건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예요. 사회적 네.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과 몸으로 만난다는 게요. 마음과 영혼이 결국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네.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저는 한 관계를 끊고 한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자간의 사랑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도에서 그 상대가 받는 상처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싸웠던 결혼을 망가뜨리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네. 그거보다는 그 부인하고 좀 뭔가 업그레이드된 성생활 뭐 네. 체위도 바꿔보고 네. 여기저기서 새로움으로 해보고 채워가는. 네. 소파에서도 네. 해보고 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배 대표님께서 30대 섹스가 40대를 좌우하고 네. 40대 섹스가 50대를 좌우하고 결국 네. 중년의 성관계가 네. 노년의 성생활도 좌우할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네.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계속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네.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를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노년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일단은 밥 먹듯이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밥은 하루에 3번 먹는데. 아니, 3번까지 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건 건강을 위해서. 네. 심리적인. 그리고 네. 오르가즘은요, 상대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걸 상대가 모르고 상대가 느끼는 게 내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분이 좋긴 하죠. 나 때문에 네.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네. 즐거워하니까. 네. 하지만 나의 즐거움을 스스로 좀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없으면 섹스가 시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부부간에는 사랑으로도 살고 정으로도 살고 연민으로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또 50대가 되면 더 그런데 애틋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이해하고 저 사람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서로 이렇게 자꾸 대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처럼 살지 마세요. 정말. 네. 결혼 안에서 서로를 외롭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한 부부 생활. 부부관계를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나의 즐거움을 스스로 발견하시고 좋아하는 마음을 네. 마음껏 표현하시면 상대를 좋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네. 노년의 아름다움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성문화센터의 배정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로 함께하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은 따로 연락드려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김정은의 널 사랑해 띄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